학이 날개를 펴는 모양을 응용한 하객진으로 해상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낸 한산대첩. 물길이 휘돌아 나가며 우는 소리를 낸다는 울돌목을 이용해 13척의 배로 왜군을 격파한 명량해저.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나니 부디 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게 해주소서.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 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발표하라! 퇴각하려는 왜군을 완벽히 섬멸하기 위해 나선 노량해저.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은 임진왜란 당시 일어난 해전 중 가장 상징적입니다. 하지만 7년에 걸쳐 해전이 꼭 일어나야만 했을까? 외놈들은 왜 7년이나 조선 땅을 전쟁터로 만들었을까?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 조선은 길을 내어라. 왜는 정명가도를 내세워 조선을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100년 가까이 지속된 왜의 전국시대를 평정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상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동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는 한반도와 최단거리에 위치한 나고야에 원활한 물자 공급을 위한 제반시설을 마련한 뒤 조선을 침략할 군사를 집결시킵니다. 전장에 참여한 왜군은 약 2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적은 드디어 길을 나눠 진격하여 김해와 밀양 등 부를 함락했는데 태평한 세월이 200년 동안 이어져 백성들은 전쟁을 몰랐고 군현들은 풍문만 듣고도 놀라 무너졌다. 유사시의 각 고을의 수령이 군사를 이끌고 약속된 지역에 집결하여 지휘를 받는 체제의 조선군. 그러나 왜군은 100여 년에 가까운 전국시대를 치르며 전투에 이력이 난 베테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무기는 조총. 큰 전쟁이 없었던 조선은 신무기에 무관심했고 조총에 대한 정보조차 부족했습니다. 하루 만에 부산진을 함락시키고 불과 20여일 만에 한양에 도달한 왜군. 죽어가는 조선군의 숫자가 8천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선의 국왕인 선조는 한양을 떠나 개성에서 평양, 다시 의주까지 피난길에 오릅니다. 외놈들의 수군 10만이 또한 서쪽으로부터 몰려올 것인데 대왕은 어디로 가시렵니까? 육군이 길을 나눠 북상하고 수군이 군수물자를 싣고 진입하는 주류병진책을 계획한 왜군. 조선의 조정을 조롱하며 항복을 촉구하는 글을 선조에게 보냅니다. 조선의 관군은 패전을 거듭하고 백성들의 위기감은 높아져만 가는 상황. 조선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임진왜란을 두고 여러 가지 강화 조약의 조건을 내건 두 나라. 하지만 조선 땅에서 벌어진 전쟁을 논하는 자리에 조선은 없었습니다. 잇따른 조선군의 패전으로 왜군은 대동강까지 쳐들어오고 선조는 압록강변의 국경 도시인 의주까지 내몰립니다. 두 개의 적에게 쫓기게 된 선조.
하나는 외놈들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돌아선 민심이었습니다. 의병 곽재우가 왜군의 심장을 구워 먹었다. 각도의 의병장을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놈들을 열도 끝까지라도 쫓아서 기어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이 조선에 있었습니다. 한산도에서 승리한 한산대첩을 전후로 계속 이어진 수군의 승전보는 외의 수송로를 끊는 것과 동시에 서해 수로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의 패전이 계속되자 조선의 조정은 결국 명에게 도움을 청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얼마 못 가 외와 강화 협상에 나섭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한 뒤 왜군이 명에 쳐들어올 위험을 느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화 협상에 철저히 배제된 조선. 4년간 이어진 그들의 협상이 결렬되자 조선은 다시 외의 공격을 받습니다. 칠천양 해전에서 원균이 이끈 수군이 대패하자 선조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선조는 중상모략으로 백의종군 시켰던 이순신 장군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합니다. 오직 나라를 위하는 마음뿐이었던 장군은 그 뜻을 받아 전투를 준비합니다. 울돌목에 돌아나가는 물길을 이용해 명량대첩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모든 조선인을 죽이고 조선을 통 비게 만들어라. 조선인의 코를 베어오라. 조선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코를 베어온 만큼 상금을 주겠다고 공언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왜군은 남쪽의 진을 치고 물러서지 않았고 죽은 조선인의 귀와 코는 소금에 절여져 외의 전과를 홍보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날 줄 몰랐고 백성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져만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1598년 왜군이 철수를 준비합니다. 갑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것입니다. 적선의 규모는 총 500여 조, 외란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퇴각을 돕기 위한 적병까지 몰려왔지만 이순신 장군은 왜군을 완전히 섬멸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곳 남해도 노량에서 적들을 맞이할 것이요. 16세기 말 7년간 벌어진 전쟁은 삼국에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 분명한 사실은 노량해전으로 조선 수군의 막강한 전력이 해외에 알려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상흔에 망연자실했던 백성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7년간 이어졌던 임진왜란은 끝을 맺게 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 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적의 거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나. 이렇게 적들을 살려보내서는 올바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전군의 진격을 명하라.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반드시 놈들을 열도 끝까지라도 쫓아서 기어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어야 한다.